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후외방인대 손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후외방인대 손상은 우리가 무릎 옆에 있는 인대라고 합니다. 무릎 옆에 있는 인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후외측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후외측인대, 그리고 손상을 다른 말로 불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후외방인대 손상, 후외방인대 불안정성, 그리고 후외측인대 손상, 후외측인대 불안정성 등 여러가지 용어를 쓰이고 있고, 그리고 요걸 다 그냥 귀찮으니까 하는 말이 결국은 외측 측부인대 파열이다 라고 그냥 이것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고, 우리가 중요한 바깥쪽의 인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발목에도 세 가지가 있거든요. 발목에는 정거비인대, 종비인대, 후거비인대가 있듯이 무릎에도 외측에는 세 가지 인대가 있답니다. 외측 측부인대, 슬왁은, 슬화비골인대 세 가지가 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외측 측부인대랑 슬왁은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알아볼 것은 슬화비골인대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은 앞쪽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슬개골 있죠? 바깥에 무릎이 있어요. 바깥에 무릎이 이렇게 있는데, 요 중에서 우리 바깥에 무릎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외측 바늘상 연골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외측 측부인대 파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무릎 뒤에 있는 인대들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슬왁은과 슬화비골인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외측 측부인대는 바로 무릎의 바깥쪽에서 지나가는 인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슬왁은 쪽으로 가면 오금 쪽이에요. 오금근이라 하기 때문에 무릎 뒤로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테디 뒤로 돌아서 봐. 여기서 무릎의 뒤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슬화근이라고 합니다. 슬화근. 외측 측부인대가 여기에요. 슬화근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고, 슬화비골인대는 슬화에서 시작해요. 슬화에서. 슬화근이 이렇게 지나가면 슬화에서 시작해서 비골까지 가는 조그만 인대가 됩니다. 사실은 이 인대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등한시했는데, 여러가지 학회에서 이 인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슬화비골 인대가 요즘에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측 측부인대, 그리고 슬왁은, 슬화비골 인대, 요거예요. 요걸 기억했으면 영상 보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수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후외방인대 손상 불안정성에 대한 해부학 시간입니다. 아이고, 해부학이 길긴 길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해부학을 자세히 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슬화비골인대, 궁형인대 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슬라이드는 저번에도 나왔지만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외측 측부인대, 우리가 요거 저번 영상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슬왁은, 오금근, 팜리티우스라는 거, 요거는 저번 영상에 바로 나왔죠. 그리고 오늘 볼 게 요거예요. 주요 3인방의 세 번째, 슬화비골인대, 팜리티오 피블라 리가멘트 PFL이라고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단위로 역할을 합니다. 외측인대 3인방 그림을 보면 요게 외측인대죠. 외측인대 길게 뻗어져요. 직선으로. 그리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 요거는 오금근, 슬왁은 하는 요 오금근이 요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슬화비골인대 PFL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걸 알아봅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이 모양이 조금 답답하다 싶으면 이렇게 볼게요. 요거 FCL이라고 적은 게 외측 측부인대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팜리티우스, 요거는 우리가 슬왁은, 오금근이 쭉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PFL, 슬화비골인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이 공간도 3인방 삼각형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거 외측인대 3인방인데, 발목에도 외측인대 3인방이 있거든요. 정거비인대, 그리고 후거비인대, 종비인대 세 개가 있듯이 무릎에도 바깥쪽에는 세 가지 인대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세 가지는. 그래서 이거 나왔던 영상이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거라서 다시 넣어봤어요. 슬화비골 인대는 해부학적으로 잊고 있던 인대였다. Rediscovery of the PFL. 슬화비골 인대의 재발견이다. 그래서 AJSM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중요한 단단한 안정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대다. 스로악 비골인대는 시작은요, 스로악은 근건, 부착부, 주위에서 기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스로악근이죠. 스로악근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근육과 건, 힘줄이 이행하는 부위거든요. 근육이 힘줄로 바뀌는 부위예요. 근건, 부착부에서 시작한다. 힘줄이고 근육으로 바뀌는 지점 여기서부터 바뀌는데 여기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행은 원입으로 외측부로 진행을 해서 끝날 때는 비골 경상돌기의 내측부다. 비골의 경상돌기, 튀어나온 부분은 돌기예요. 외측부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삼각형의 구조죠. 이렇게 오른쪽에서 사진 보면 이렇게 오공근에서 시작해서 비골 또 끝에서 끝나게 됩니다. 스로악 비골인대는요, 해부학적 연구에서 93에서 100% 존재합니다. 대부분 존재한다는 거죠. 대부분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 아무래도 이런데 조금 이게 없기 때문에 7%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왠지 바깥쪽이 좀 불안한 면이 좀 느껴지겠죠. 스로악 비골인대가 없는 분도 있으니까 불안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근위부 3분의 1은 비스듬하게 주행하여 슬와근과 유합을 하고요. 원위부 3분의 1은 수직으로 주행을 해서 외측부인대와 상당히 유사한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문득 보면 외측부인대랑 비슷하죠? 밑에는 한 개 더 있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없어도 되는데 왠지 허전하지 않아요? 요거만 있으면 왠지 이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가 더 있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곁다리는 아니에요. 중요한 구조물이 되겠죠. 스로악 비골인대의 기능, 후외방의 안정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후방 전이를 막아주고 내반 각형성 제한, 경골 외회전을 제한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궁형인대예요. 아큐에이트라는 말이 궁형이거든요. 궁, 리가멘트 인대죠. 궁형의 아치 모양의 인대다.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아치 모양, 활 모양이죠. 활 모양처럼 궁형의 인대. 이렇게 아큐에이트, 리가멘트. Y자 모양이라는데요. 다음 영상에 보면 나와요. 25%에서 존재합니다. 꽤 없는 경우도 많아요. 궁형인데. 그렇다는 말은 이건 후 외측의 중요한 반드시 필수적인 인대가 아니라 안정을 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인대다. 25%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작은 비골두 경상돌기 이 모양인데요. 비골두의 경상돌기에서 우리가 끝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뒤쪽이에요. 뒤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진행은 내측 및 외측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 모양 볼게요. 여기서 올라가서 아큐에이트 리가멘트 이게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고 외측까지 내측까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측까지는 외측 관절낭과 유합을 하고요. 내측까지는 후방 관절낭과 유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관절에 붙는다는 이야기죠. 관절낭에. 그래서 올라가서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으니까 관절낭에 붙는 거예요. 한쪽도 관절낭에 붙어버리는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관절낭에 붙는 거예요. 뼈에서 시작해서 보통은 인대가 뼈에서 시작해서 뼈로 가거든요. 아니면 또 힘줄에서 시작해서 뼈로 가는데 조금 덜 중요한 인대다 보니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관절낭에 붙게 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외측까지, 내측까지는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궁형이죠. 궁형 이렇게 쭉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아치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Y자 모양이랑 이런 모양이에요. 궁형의 모양은 사실은 C자 모양, U자 모양이라 해야 되는데 내측까지랑 외측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Y자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Y쉐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실은 이게 그냥 아치 모양이지만 Y자 모양이기도 하다. 부골, 비골 인대가 있습니다. 파벨로 피블라 리가멘트라고 하는 건데요. 요 모양 요거예요. 궁형인대의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인대인데요. 파벨라라고 하는 것은 부골이거든요. 부골이 뒤쪽에 있어요. 부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골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게 비골에 붙어요. 그래서 부골, 비골인대라고 하는 거고 68%에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후 외측을 보강해주는 구조물이 되는데요. 여기가 또 염증이 생겨서 아픈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외측부인데 바로 뒤쪽에 있는데 이 부위가 아파서 부골, 비골인대에 염증이 생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또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염증이 생겨서 MRI 찍어보면 보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파벨로 피블라 리가멘트, 부골 비골 인대도 염증이 생겨서 오는 분들이 있구나. 야, 그래서 바깥쪽 뒤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뭐죠? 외측부 인대가 아픈 것인가? 아니면 스로아근이 아플 것인가? 스로아 비골 인대가 아플 것인가? 라고 세 가지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게 G자 모양의 Y자 모양의 궁형인대가 아플 것인가? 아니면 부골 비골 인대가 아픈 것인가? 그래서 총 5가지가 바깥쪽 뒤에 있는 인대의 통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외래 왔을 때 뒤가 아프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로 생각을, 의사 선생님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후 예방인대 해부학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죠? 자, 박수. 해부학이 끝났습니다. 생소한 내용이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마음에 안 드셨더라도 그래도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여기 있어요.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꼭 눌러주시면 선천병원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무릎 뒤쪽이 오금이 아파요, 바깥쪽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고 꼭 회유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